네, 동력학 13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강의, 이 13주차 강의는 12주차에 이어서 3차원 운동학에 관련된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강의에서 이미 운동학에서 사용되는 4개의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13주차 강의에서도 그 4개의 정리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수준 있는 그런 그 예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4개의 운동학 정리들을 살펴보겠고, 그와 더불어서 몇 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용어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체 자세라는, 이 자세라는 말은 우리가 운동학, 평면 운동학에서도 이미 방향 코사인을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평면 운동일 경우에는 그 여기 나오는 CIJ의 인덱스 I와 J가 1에서 2까지만 변하기 때문에 4개의 방향 코사인을 갖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3차원 공간에서는 I와 J가 각각 1에서 3까지 변하기 때문에 9개의 값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9개 값 중에서 3개만 독립적인 그런 값을 갖고, 그 9개가 왜 3개만 독립적인 값을 갖게 되느냐면은 그 9개의 방향 코사인들이 서로 6개의 종속식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보시는 그 A1 hat, A2 hat, A3 hat이 원래 기준 자세고, 이 강체가 임의의 자세로 옮겨갔을 때 원래 A1, A2, A3에 붙어 있는 이 단위 벡터들이 B1, B2, B3로 이렇게 옮겨갔다고 할 때, 이 A1, A2, A3와 B1, B2, B3 사이에 그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 C 바로 방향 코사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A1 해트와 B1 해트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을 C11이라고 하고, A1 해트와 B2 해트 이 두 개의 단위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을 C12라고 하고,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 방향 코사인 값들을 정의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은 A1 해트를 갖다가 B1 해트, B2 해트, B3 해트로 이 방향 코사인표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면은 A1 해트는 C11 B1 해트 더하기 C12 B2 해트 더하기 C13 B3 해트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2 해트는 마찬가지로 C21 B1 해트 더하기 C22 B2 해트 더하기 C23 B3 해트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일에 A1 해트하고 A1 해트를 서로 내적하게 되면은 이 같은 C11 B1 해트 더하기 C12 B2 해트 더하기 C13 B3 해트 내적 이것 자체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C11 자승 더하기 C12 자승 더하기 C13 자승은 1이다 하는 관계가 얻어지죠. A1 해트하고 A1 해트하고 내적하면 둘 다 단위 벡터니까 1이 되는 거죠. 동일한 식으로 A2 해트하고 A2 해트하고 내적하면 C21의 자승 더하기 C22의 자승 더하기 C23의 자승은 1이다 하는 식이 얻어지고, A3 해트 내적 A3 해트로부터는 이 세 번째 식이 얻어지게 되죠. 그리고 A1 해트하고 A2 해트를 내적하게 되면 A1 해트하고 A2 해트를 내적하면 C11 C21 더하기 C12 곱하기 C22 더하기 C13 곱하기 내적 C23 이렇게 얻어지게 되죠. A1 해트하고 A2 해트 내적하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0이 되죠. 그래서 C11 C21 더하기 C12 C22 더하기 C13 C23는 0이다 하는 식이 얻어지고요. 이와 유사하게 A1 해트하고 A3 해트를 내적해도 0이다 하는 식이 이 두 번째 식과 같이 이렇게 얻어지고, 그리고 A2 해트하고 A3 해트하고 내적하면 0이다 하는 식에서 이 세 번째 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방향 코사인 값들 9개 중에서 이렇게 6개의 종속식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3개의 독립적인 9개 중에서 3개만 독립적인 값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면 강체의 회전과 관련된 자유도가 3개만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강체의 자세를 우리가 기술하기 위해서 앞서 이야기된 방향 코사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3개의 독립적인 자유도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3개의 값으로만 강체의 임의의 자세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3개의 오일러 각을 이용해서 강체의 임의의 자세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고안이 됐는데, 이 오일러 각이라는 것은 세 축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회전시키는 각도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임의의 자세를 구현할 수 있는데, 이 오일러 각의 종류는 고정축에 대한 회전만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는 그 강체의 고정된 축에 대한 그런 회전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공간에 고정된 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것을 스페이스 로테이션이라고 하고, 강체에 고정된 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것을 바디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각각 스페이스 로테이션과 바디 로테이션에 공간에 대해서 회전을 시킬 때 3번 회전을 시키는데, 임의의 자세로 하기 위해서 3번 회전을 시킬 때 3개의 축에 대해서, 즉 예를 들면 1축, 2축, 3축, X축, Y축, Z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걸 갖다가 스페이스 1, 2, 3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간에 고정된 축을 이번에는 Y축, Z축, X축으로 회전하는 걸 스페이스 2, 3, 1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해서 이게 토탈 6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1, 2, 3 로테이션하고 3, 2, 1 로테이션이 다르죠. 그리고 그와 다르게 X축으로 먼저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 Y축으로 돌린 다음에 다시 X축으로 돌리는, 즉 X축으로 처음과 나중 2번 돌리게 되는 셈이 되는데요. 이렇게 X축으로 Y축으로 다시 X축으로 하기 때문에 축에 대해서 두 축에 대해서만 로테이션을 시킨다. 그래서 이거는 스페이스 2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거를 스페이스 1, 2, 1 로테이션, 또 X축으로 Z축으로 X축으로 돌릴 때 스페이스 1, 3, 1 로테이션, 이와 같이 얘기를 해서 이것도 6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공간축 회전이 토탈 12개가 존재하고, 바디에 고정되어 있는, 강체에 고정되어 있는 축에 대해서 로테이션하는 것도 앞서 설명한 스페이스 3 로테이션과 스페이스 2 로테이션과 동일하게 바디 3 로테이션과 바디 2 로테이션이 각각 6개씩, 그래서 12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총 오일러 각의 집합은 24종류가 존재하고, 이들 중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 우리가 강체를 회전을 시켰을 때 강체의 자세를 임의의 자세로 시키더라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서 이 앞에서 설명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바디 1, 2, 3 로테이션을 설명하자면, 원래 자세가 여기 첫 번째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X축, Y축, Z축이 있는데요. 먼저 X축으로, 그래서 X축으로 세타와만큼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X축으로 세타와만큼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이 강체가. 그런 다음에 이 강체에 붙어 있는 두 번째 축, 원래는 여기 있었지만 강체가 돌아가면서 이 축도 같이 돌아가는 거죠. 이 축에 대해서 세타 2만큼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강체가 이런 모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원래 여기 있었던 Z축이 또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죠.
그리고 돌아간 이 Z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세타 3만큼 돌리면은 이러한 모양으로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자세, 이런 자세에서 임의의 자세로 세타 1, 세타 2, 세타 3의 각도로 X축, Y축, Z축, 강체에 부착된 X축, Y축, Z축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러한 로테이션을 바디 1, 2, 3 로테이션이라고 하고, 스페이스 로테이션은 왼쪽에 있는 바디 로테이션과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이걸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 스페이스에 고정되어 있는 X축에 대해서 돌립니다. 세타 1만큼. 그러면은 바디 로테이션에 돌렸을 때하고 첫 번째 결과는 똑같죠. 그런데 두 번째 돌릴 때는 이게 바디 로테이션에서는 돌아간 두 번째 축에 대해서 돌렸지만 이 스페이스 로테이션에서는 공간의 두 번째 축이 그냥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두 번째 축, Y축에 대해서 돌리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로테이션 역시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Z축에 대해서 세 번째 축에 대해서 세타 3만큼 돌려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는 것을 스페이스 1, 2, 3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디 1, 2, 3 로테이션의 결과와 스페이스 1, 2, 3 로테이션의 결과는 세타 1, 세타 2, 세타 3를 동일한 값을 갖더라도 서로 결과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24가지가 전부 다 서로 각각 별도의 유니크한 로테이션 결과를 갖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강체의 자세를 정의하기 위해서 어떠한 로테이션을 선택해서 오일러각을 선택해서 우리가 강체의 자세를 정의해도 상관이 없고, 그들 간에 수학적으로 더 우월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X축, Y축, Z축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스페이스 1, 2, 3 로테이션이나 바디 1, 2, 3 로테이션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참고로 오일러가 처음 이 오일러 각이라는 것을 발명했을 때는 그 오일러 각은 바디 3, 1, 3 로테이션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오일러가. 그래서 이 원래 바디 3, 1, 3, 바디 2 로테이션이죠. 3, 1, 3 로테이션이 오일러 각을 발명할 때 처음으로 사용했던 각이고, 각인데 이 24가지 각도 중에서 어느 걸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최근에 와서는 스페이스 1, 2, 3 로테이션이나 바디 1, 2, 3 로테이션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어느 것도 다른 것에 비해서 더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강체의 자세와 관련된 하나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우리가 전 시간에도 잠깐 이 예제가 등장했었는데요. 평면 위를 굴러가는 이런 디스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디스크의 임의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이미 이 임의의 이 디스크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5개의 일반 좌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O점에서부터 이 P점까지 X방향 거리, 그리고 그러니까 A1 헤트 방향 거리, A2 헤트 방향 거리인 Q4와 Q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스크가 이렇게 굴러가는 방향인 B1 헤트 방향하고 A1 헤트가 이루는 각도 Q1, 그리고 이 A3 헤트하고 이 B2 헤트가 이루고 있는 이 각도를 우리가 Q2, 그리고 이 디스크가 스핀으로 돌아가는 각도 Q3, 이렇게 해서 5개의 일반 좌표가 이 디스크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최소로 필요로 하는 운동 변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변수들을 이용해서 이 강체의 자세를 갖다가 표현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디스크가 원래 이런 자세로 놓여 있다가 이런 자세로, 그래서 여기 이쪽 방향이 A1 헤트 방향이죠. 여기서 그리고 이쪽 방향이 A2 헤트 방향이고, 그리고 똑바로 되어 있는 방향이 A3 헤트 방향인데,
이렇게 놓여있던 애를 어떻게 돌리면 이 모양으로 돌아갈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먼저 이 A1 헤트 방향으로 이렇게 있었던 이 저거를 얘를 Q1만큼 돌리면은 Q1만큼 돌리면은 그 A1 헤트 방향이 이 B1 헤트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겠죠. 그냥 누워 있는 자세에서 A1 헤트가 이만큼 돌아가서 B1 헤트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돌아간 B1 헤트에 대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 놈을 이렇게 이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돌려주게 되면은 얼마만큼 이게 Q2 값이니까 이 평면과 이루는 나머지 이 선에서부터 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2파이-Q2가 되죠. 그래서 2파이-Q2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이 지면에 놓였던 A2 헤트가 돌아가면서 이 B2 헤트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바디 3-1 로테이션을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처음에는 3축 방향으로 Q1만큼 그리고 1축 방향으로 2파이-Q2만큼 돌리게 되면은 원래 이런 초기 자세에 있었던 디스크가 이런 자세로 변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향 코사인표를 구한다면 여기 A1, A2, A3와 최종 이 지금 디스크하고 일치하지만 요 스핀은 없는 강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상강체 B라고 그랬는데 그 B에 붙어 있는 좌표가 바로 이게 B1 헤트, B2 헤트, B3 헤트라고 그랬죠. 이 B1 헤트, B2 헤트, B3 헤트과 A1 헤트, A2 헤트, A3 헤트 사이에 방향 코사인표를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 앞에 있는 요거는 아마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A1 헤트와 여기 B1 헤트가 이루는 각도는 요게 코사인 Q1이죠. 요게 B1 헤트고 요게 A1 헤트고 그러니까 A2 헤트와 그 B1 헤트가 이루는 각도는 이게 이거의 코사인 값이 되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Q1이 되니까 사인 Q1이 되니까 이것도 얻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나오는 요 네 개의 항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보이죠. 이거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쪽에 이 바디 3-1 로테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방향 코사인표가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A1 헤트, A2 헤트, A3 헤트이 있었던 애를 첫 번째 세타 1만큼 A3 햇에 대해서 돌려주는 게 앞에 있는 3축에 대한 로테이션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A1 헤트에 있던 놈이 A1 헤트 프라임으로 옮겨가고 A2 햇에 있었던 애가 A2 헤트 프라임으로 옮겨갑니다. A3 햇은 그대로 그거에 대해서 돌렸으니까 A3 헤트 프라임은 그대로 A3 헤트하고 일치하게 되죠. 이 그림에서 우리가 A1 헤트, A2 헤트, A3 헤트하고 A1 헤트 프라임하고 A2 헤트 프라임, A3 헤트 프라임 사이에 관계를 갖다 구해보면은 우리가 A1 헤트와 A1 헤트 프라임 사이에 이 방향 코사인 값이 코사인 세타 1이 되고요. 그죠? 요게 세타 1만큼 들어가니까 A2 헤트하고 A2 헤트 프라임 사이의 요 각도가 역시 코사인 세타 1이 되죠. 그리고 A1 헤트와 A2 헤트 프라임 사이의 각도는 이게 둔각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1이 되죠. 그리고 A2 헤트와 A1 헤트 프라임 사이에는 요게 세타 1이고 요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1이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1은 바로 사인 세타 1이 돼요. 사인 세타 1 이렇게 된다 해서 이런 방향 코사인표가 얻어집니다. 첫 번째. 자, 이렇게 돌아간 이 A1 헤트 프라임, A2 헤트 프라임, A3 헤트 프라임에서 이번에는 첫 번째 축에 대해서 돌려야 되죠. A1 헤트 프라임에 대해서 돌려서 그 돌아간 각도를 갖다가 이제는 마지막 B1, B2, B3
라고 하면은 A1 해트 프라임과 B1 해트는 그것에 대해서 돌렸으니까 그대로 일치하고 있고, A2 해트 프라임이 B2로 옮겨가고 A3 해트 프라임이 B3로 옮겨갑니다. 그럼 이번에는 A1 해트 프라임과 B1 해트는 서로 일치하니까 서로 그 각도가 0이니까 코사인 0은 1이 되죠. 그래서 1이 된 거고, 그 다음에 A2 프라임과 A3 프라임 B2와 B3 사이에는 앞에서 했던 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에 코사인 세타2 마이너스 사인 세타2 사인 세타2 코사인 세타2 이와 같은 관계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부터 이렇게 얻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자, 이렇게 두 개의 방향 코사인 표현을 얻은 다음에 이제는 B1 해트를 갖다가 A1 해트, A2 해트, A3 해트로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 B1 해트는 A1 해트 프라임이 되죠. 이게 B1 해트는 A1 해트 프라임인데 그 A1 해트 프라임이 뭐냐면은 C1 A1 해트 더하기 S1 A2 해트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B2는 코사인 세타2 A2 해트 프라임 더하기 사인 세타2 A3 해트 프라임이 되죠. 그게 여기 있는 요 값입니다. 근데 A2 해트 프라임과 A3 해트 프라임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A2 해트 프라임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1 A1 해트 더하기 코사인 세타1 A2 해트 이렇게 되고, A3 해트 프라임은 A3 해트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B3 해트도 마찬가지로 B3 해트는 마이너스 세타2 A2 해트 프라임 더하기 코사인 세타2 A3 해트 프라임으로 표현이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 A2 해트과 A3 해트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A2 해트과 A3 해트로 그대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B1 해트, B2 해트, B3 해트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A1 해트, A2 해트, A3 해트에 대해서 표현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관계를 적어놓은 것이 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요 값들 중에서 앞에 우리가 디스크 문제에서 들어갈 때는 이 두 번째 세타2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Q2였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Q2. 그걸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바로 앞에 쪽에서 설명한 그 결과가 얻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강체 자세에 대한 예제를 우리 이 디스크 문제, 평면 위를 평면 위에서 운동하는 디스크의 문제에서 그 디스크의 자세를 디스크의 자세라기보다 디스크와 일치하는 강체 B의 자세를, 가상강체 B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는 이 자이로스코프가 되겠는데요. 이 자이로스코프는 우리가 그 자동 항법 장치 같은 것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회전하게 되면은 지금 이 물체에서 이 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고정된 기준틀이고요. 이 고정된 기준틀 n에 대해서 A가 이 세 번째 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N3 해트 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에 대해서 B가 이 첫 번째 축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첫 번째 축에 대해서 회전하고 있는 모양을 두 번째 축에 대해서 회전하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가 이게 이제 자이로스코프인데요. C가 다시 첫 번째 축에 대해서 회전하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디 세 번째 축이죠. 이것이 바디 3-to-3 로테이션에 해당한다. 3축에 대해서 회전하고 그 다음에 2축에 대해서 회전하고 다시 3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그런 그 예제가 되기 때문에 바디 3-to-3 오일러 각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n에 대해서 a의 회전은 n과 n1, n2, n3 기준틀, 고정된 기준틀에 붙어 있는 단위 벡터들을 n1 hat, n2 hat, n3 hat이라고 그러고
이 지금 A에 고정되어 있는 기준틀을 A1 hat, A2 hat, A3 hat이라고 했을 때 A1 hat, A2 hat, A3 hat은 3축에 대해서 회전하기 때문에 N3 hat 축에 대해서 N3 hat과 A3 hat이 일치하고 나머지가 이런 형태로 얻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강체 요 A와 B를 우리가 보통 긴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긴발 A에 대해서 긴발 B가 회전하는 것은 이 축에 대해서 회전하기 때문에 이 축에 대한 회전이 세타2만큼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A1 hat, A2 hat, A3 hat은 A에 고정된 단위 벡터들이고 B1 hat, B2 hat, B3 hat은 긴발 B에 붙어 있는 단위 벡터들인데 이 축에 대해서 회전하기 때문에 이 축 A2 hat와 B2 hat가 일치하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값들이 여기 있는 요 값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금세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몇 번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C가 돌아가는 이건 다시 3축에 대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B1, B2, B3하고 C1, C2, C3에서 B3와 C3가 일치하기 때문에 1이 되고요. 나머지는 요 앞에 있었던 거하고 동일하게 다만 세 번째 각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1 됐던 게 여기는 코사인 세타 3, 사인 세타 3 바뀐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관계를 얻고 나면은 그럼 마지막으로 C1, C2, C3를 어떻게 N1, N2, N3를 바꾸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C1, C2, C3에서 예를 들면은 C3는 B3가 됩니다. 그죠? C3는 B3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B3는 S2 A1 hat 더하기 C2 A3 hat이 되죠. 여기 있는 거죠. S2 A1 hat 더하기 C2 A3 hat 이렇게 되죠. 여기서 S2나 C2라고 표시된 거는 이게 sin 세타 2, 코사인 세타 2를 각각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1 hat, A3 hat은 이 첫 번째에서 A1 hat은 C1 N1 hat 더하기 S1 N2 hat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A3 hat은 N3 hat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C3 hat이 N1 hat, N2 hat, N3 hat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C2 hat이나 C1 hat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C1 hat, C2 hat, C3 hat과 N1 hat, N2 hat, N3 hat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바로 body 3 to 3 rotation 오일러 각에 대한 방향 코사인 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이로스코프 예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에 자세를 이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사용되는 오일러 각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 코사인 값들을 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자세에 대한 얘기를 이제까지 쭉 진행해 왔고요. 이제는 우리 12주차에 이미 이야기가 되었던 그 운동학에 등장하는 4개의 정리를 갖다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 4개의 정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예제, 복습 예제로서 이 디스크 평면 위를 운동하는 디스크 예제를 통해서 이 그 4개의 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디스크는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디스크가 원래 이렇게 놓여 있다가 A3 헤트 축에 대해서 Q1만큼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B1 헤트에 대해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Q2만큼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각속도로 따지더라도 이 디스크는 이 A3 헤트 축에 대해서 Q1 다트만큼의 이 돌아가는 성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Q1 다트 A3 헤트
만큼의 성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1 해트에 대해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Q2가 됐으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그 미분하게 되면은 이 B1 해트 축에 대해서 돌아가는 그 각속도 성분은 마이너스 Q2 다트 B1 해트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Q2 다트 B1 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 놓은 것이 바로 강체 B의 A에서 관찰한 각속도가 되는 것이 된다 하는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처음 볼 때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얻어졌는지를 요 예제를 통해서 곰곰이 한번 잘 각자가 살펴본다면은 이거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표현한 요 값도 각속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 각속도를 이용해서 속도나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좌표계를 통일해 두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좌표계를 B1 hat, B2 hat, B3 hat 그 좌표계로 통일하기 위해서 A3 hat을 갖다가 B1 hat, B2 hat, B3 hat으로 바꿔주게 되면 앞에 A1 hat, A2 hat, A3 hat과 B1 hat, B2 hat, B3 hat 사이에 방향 코사인표에서 A3 hat은 뭐였냐면 코사인 Q2 B2 hat 더하기 사인 Q2 B3 hat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입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각속도를 B1 hat, B2 hat, B3 hat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상광체 B의 각속도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디스크 C의 각속도는 가상광체 B의 각속도에다가 디스크 C는 가상광체는 디스크 C하고 일치하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핀 운동은 없는 거다. 스핀 운동은 여기서 이게 요 B3의 축에 대해서 돌아가는 이 운동이죠. 즉 Q3가 없는 그런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C의 운동은 B의 운동에 대해서 Q3 닷 B3 햇만큼 더 발생하는 거죠. 각속도가 C의 각속도는 B의 각속도에다가 Q3 닷 B3 햇을 더한 그런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요 앞에 있는 요게 위에서 구한 가상광체 B의 각속도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요게 B에 대해서 C가 돌아가는 각속도 성분이죠. 그래서 디스크의 각속도는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런 디스크가 이런 평면 위에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 디스크의 운동 방정식을 최종적으로 유도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 이 디스크의 각속도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각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그 각속도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각속도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각속도 B의 각속도를 A에 대해서 구할 때도 B의 각속도가 A에 대해서 일단 Q1만큼 돌아가는 각속도가 있는 거고요. 그게 A'이라는 강체, 가상강체가 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A'이라는 그 가상강체는 Q1.A3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Q1.A3 해트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강체고요. 그 A'이라는 가상강체에 대해서 가상강체 B는 마이너스 Q2 B1 해트만큼 그런 만큼 더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B의 각속도는 그 앞에서 했던 각속도에다가 뒤에 있는 각속도를 더해주는, 즉 각속도 덧셈 정리가 적용된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거기다가 또 B에 대한 C의 각속도를 더 더해주면은 이번에는 C의 각속도까지 이렇게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일한 디스크 운동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여기서 물어보고 있냐면 원판과 평면이 접할 때 원판에 고정된 평면에 닿고 있는 점을 C 해트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C 해트점은 C에 속한 점입니다. 그래서 C 해트점의 속도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C 해트점의 문제를 구해라. 속도를 구해라. C 해트점의 속도를 구하려면은 C 해트점은 우리가 C 해트점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점의 속도로부터 필요하냐면 P점의 속도로부터 우리가 C 스타점의 속도를 구합니다. P점의 속도로부터 C 스타점의 속도를 구해요. 그런 다음에 C 스타점의 속도로부터 C 해트점의 속도를 구하죠. 그 2점 정리를 2번 적용하는데요. 왜 그렇게 됐느냐면 P점은 이 평면 위에서 이 가상광체 B하고 붙어서 움직이는 점이라고 그랬죠. P점은. 그 P점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P점까지 5점에서부터 위치 벡터가 Q4A1 해트 더하기 Q5A2 해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P점의 속도는 그걸 미분하게 되면 Q4 다트 A1 해트 더하기 Q5 다트 A2 해트가 되죠. P점의 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노란 박스로 표시된 이 내용이죠. 그래서 그게 P점의 속도로 구해주고 나면은 C 스타점은 요 디스크의 중심점이죠. 가상광체 B의 중심점도 C 스타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C 스타점은 B에도 속하고 C에도 속한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어서 C 스타점과 P점은 둘 다 가상광체 B에 속한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C 스타점과 P 사이에 속도 공식, 2점 정리 속도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C 스타점과 P점은 둘 다 B에 속한 점이기 때문에 B의 각속도를 이용해야 되죠. B의 각속도는 앞에 장에서 우리가 구했죠. 그래서 그 구한 B의 각속도를 이용해서 P의 속도로부터 C 스타점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C 스타점의 속도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C 해트점의 속도를 C 스타점의 속도로부터 구할 수 있다. 왜? C 스타점의 속도는 C 스타점과 C 해트점은 둘 다 C에 속한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C 해트점의 속도를 C 스타점의 속도로부터 구하는데 C 스타점과 C 해트점은 둘 다 C에 속한 점이기 때문에 각속도 C를 이용해서 2점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은 C 해트점의 속도를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게 되면은 상당히 아주 고수준의 운동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13주차에 이루어지는 운동학과 관련된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운동학과 관련된 궁극적인 수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그러한 강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에 가서 고등동력학을 배우게 되더라도 어려움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역시 2점 정리 복습 예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뭘 묻고 있냐면 이 디스크 C에서 관찰한 P점의 속도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디스크 C에서 관찰한 P점의 속도를 구해라. 다소 의아하죠. 그러면 디스크 C에서 관찰한 P점의 속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위첨자 P와 C를 이용해서.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P점은 어디에 고정된 점이라고 그랬냐면은 강체 B에 고정된 점이라고 그랬어요. 강체 B에 고정된 점. 강체 B에 고정된 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C 스타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C에서 관찰한 P점의 속도는 C에서 관찰한 C 스타점의 속도. 그러니까 P점과 C 스타점 사이에는 2점 정리 속도 관계식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때 사용되는 각속도는 P와 C 스타가 고정된 강체의 각속도라고 그랬죠. 근데 관찰 기준틀은 C예요. 여기도 C이고 여기도 C니까 여기도 C. C에서 관찰한 B의 각속도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요 C 스타에서 P까지의 벡터를 외적해서 구하게 되면은 C에서 관찰한 P의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이 공식을 그대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점 정리 속도 공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C 스타점은 그 B에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C에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C에서 관찰한 C 스타점의 속도는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양은 0이 돼버리고요. C에서 관찰한 B의 각속도는 B에서 관찰한 C의 각속도가 뭐였냐면 Q3.B3 해시였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Q3.B3 해시 되죠. B에서 관찰한 C의 각속도가 Q3.B3 해시 되니까 C에서 관찰한 B의 각속도는 마이너스 Q3.B3 해시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적어서 계산해 보면은 C에서 관찰한 P의 속도는 마이너스 R Q3.B1 해트로 이렇게 구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사하게 원판 C에서 관찰한 P점의 가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점 정리 가속도 공식 P점과 C 스타점 사이의 가속도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관찰 기준틀은 C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각가속도나 각속도는 다 강체 B의 각가속도와 강체 B의 각속도지만 어디서 관찰한 각가속도와 각속도냐면 디스크 C에서 관찰한. 그래서 디스크 B에서 관찰한 C의 각가속도는 Q3 더블 닷 B3 해시예요. 그러니까 이 C에서 관찰한 B의 각가속도는 마이너스 Q3 더블 닷 B3 해시죠. 그래서 요 첫 번째 각가속도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 값은 앞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서 나왔던 값들 그대로 이용해서 정리하면 이런 값으로 얻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값들이 문제로 주어지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미 배운 이점 정리 속도 관계식, 가속도 관계식을 이용해서 그 답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속도나 가속도를 구할 때 절대 기준 틀에서 관찰한 속도나 가속도에 대해서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조금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도나 가속도는 절대 기준 틀에서 관찰한 게 아니라 디스크 C에서 관찰한 그런 속도, P점의 속도와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하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그 값들을 바로 그대로 이점 정리, 속도 공식, 가속도 공식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그 용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용어는 운동 구속 조건이라는 그런 용어가 되겠는데요. 여기 우리가 디스크가 평면 위에서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만일 이 디스크가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데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는 운동만 한다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디스크에 속한 지면과 접하고 있는 점을 갖다 우리 C 해트점이라고 그랬는데 그 C 해트점이 C에 속한 점인데 C와 지면이 서로 구름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구름 접촉을 할 때 C에 속한 점과 지면에 속한 점 두 점의 속도가 같아진다. 그런 게 구름 접촉이다 하고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고 지면에 속한 점들은 모두 다 속도가 0이니까 그 지면에 접한 점과 속도가 같아지는 점 C 해트점 역시 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굴러갈 때는 지면과 접하고 있는 점은 속도가 0이다. 그런데 이 그 속도는 C 스타점의 속도로부터 구할 수 있고 C 스타점은 아까 P점의 속도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C 스타점의 속도 더하기 C 스타점과 C 헤트점이 존재하는 강체 C의 각속도에다가 외적해서 이 구한 결과가 0이라는 이 결과를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이 C 스타점의 속도와 C의 각속도를 다 이용해서 요식을 이용하면 좌표계 A1 hat, A2 hat, A3 hat을 이용해서 정리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정리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0이다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A1 hat 성분과 A2 hat 성분이 둘 다 0이 된다는 이 두 개의 구속 조건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속 조건식은 Q1 닷, Q2 닷, Q3 닷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되죠. Q4 닷, Q5 닷 사이에 이 Q3 닷, Q4 닷, Q5 닷 사이에 관계식이 되는데 이 식은 이게 더 이상 적분되지는 않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 조건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운동 구속 조건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운동 구속 조건식을 이렇게 두 개를 갖게 되면은 이 디스크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로 필요한 좌표의 수, 즉 일반 좌표의 수가 5개라고 그랬는데 5개의 일반 좌표가 반드시 사용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개의 운동 구속 조건을 갖기 때문에 이 구름 운동을 하고 있는 디스크의 자유도는 이 두 개의 구속 조건식 수를 뺀 3이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운동 구속 조건을 갖는 동적인 계를 우리가 우리말로는 비로계, 영어로는 non-holonomic system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비로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부 과정에서 별로 그렇게 많이 배우질 않고 대학원 과정에 가게 되면은 이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굴러가는 예제라든지 또는 날카로운 그 스케이트 날과 같은 날카로운 그 날이 지면상에서 그 날의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그런 관계식에서 얻어지는 구속 조건식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운동 구속 조건들이 주어지는 예제가 등장을 하는데 그런 동적계를 우리가 non-holonomic system, 비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부 과정에서는 이 비로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다룰 그 필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이 운동 구속 조건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 운동 구속 조건은 더 이상 적분이 되질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일 더 적분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식이 만일에 이 중에 한 식이 적분이 되면 Q3와 Q4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되어버리겠죠. Q3 다트와 Q4 다트가 없어지고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Q1, Q3, Q4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금 Q1, Q2, Q3, Q4, Q5 5개의 좌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만약 이게 적분이 되면은 그들 사이에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 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건 이 Q1, Q2, Q3, Q4, Q5가 일반 좌표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적분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운동 구속 조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운동 구속 조건하고 이 차별화되는 게 바로 형상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configuration constraints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피스톤 크랭크 기구 같은 이게 우리가 많이 기계공학에 등장하는 예제인데요. 여기서 이 피스톤 크랭크 기구를 기술하기 위해서 좌표를 Q1, Q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Q3 이런 좌표를 갖다가 이용한다고 그러면은 Q1, Q2, Q3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변수니까 시간에 대해서 변하니까 이것들이 좌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부 다 독립적이진 않죠.
왜냐하면은 이런 두 개의 관계식을 갖기 때문에 O에서 시작해서 P, Q 다시 O로 돌아오면 0이다 하는 그 벡터 루프 식을 갖다가 X 방향과 Y 방향으로 분리해서 써보면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얻어집니다. 즉 Q1, Q2, Q3 사이에 이렇게 두 개의 구속 조건식이 존재하는 셈이 되는데요. 따라서 Q1, Q2, Q3는 서로 독립이 아니죠. 그러니까 Q1, Q2, Q3는 세 개가 다 일반 좌표가 될 수 없고 이 중에서 하나만 결정되면 예를 들어 Q1 하나만 결정되면 Q2와 Q3는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Q1, Q2, Q3 중에서 하나만 일반 좌표로 할 수 있고 이렇게 Q1, Q2, Q3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구속 조건을 우리가 형상 구속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형상 구속 조건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Q1 다트, Q2 다트, Q3 다트에 대한 관계식이 얻어지겠죠. 그러나 그 관계식은 그게 미분해서 얻어진 식이기 때문에 적분해서 다시 이 식으로 돌아오겠죠. 그 식하고 앞서 우리가 배웠던 운동 구속 조건은 적분해서 이런 식들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적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 구속 조건식은 형상 구속 조건하고는 달리 운동 구속 조건이라고 불리우고 Q1, Q2 앞에 문제 같은 경우 Q1, Q2, Q3, Q4, Q5 다섯 개가 좌표는 일반 좌표로 다 필요한데 자유도는 그 중에서 두 개가 빠진 운동 구속 조건에 의해서 두 개가 빠진 3자유도만 갖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좌표 수는 세 개지만 일반 좌표 수는 하나고 이 피스톤 크랭크 기구의 자유도도 1이다. 그래서 이거는 비로계가 아니라 홀로노믹 시스템, 호로계라고 보통 얘기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호로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좌표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구속 조건식을 형상 구속 조건식이라고 한다. 운동 구속 조건, 형상 구속 조건 이 그 내용들은 전부 용어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용어의 의미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점 정리 복습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평면 위에 굴러가는 그 동일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 뭐를 물어보냐면은 원판 이 C의 지면과 닿고 있는 점을 C 헤트점이라고 하는데 그 C 헤트점의 속도와 가속도를 1점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점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라. 어떻게 구할 것이니까 1점 정리를 여기서 적용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C 헤트점과 이 순간 일치하는 점으로 여기 P점도 있고 P점이 일치하고 있죠. 그렇지만 C 헤트점은 C에 속한 점이고 P점은 B에 속한 점입니다. B에 속한 점입니다. 그리고 C 헤트점은 강체 B에서 보면 B에서 바라본다면 바로 이 방향으로 이 B1 헤트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스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C 헤트점이 B에 대해서는 B1 헤트 방향으로 R Q3 다트 만큼의 속도 성분으로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원호를 따라서 움직이는 운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C 헤트점의 속도를 구할 때 P점의 속도에다가 B에서 관찰한 C 헤트점의 속도를 더해주면 된다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P점의 속도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죠. P점의 속도는 Q4.A1 hat 더하기 Q5.A2 hat이라고 해서 이걸 구했었고, 요 B에서 관찰한 C 헤트점의 속도, B에서 관찰한 C 헤트점의 속도는 B에서 관찰한 C 스타점의 속도, 그죠? C 스타점과 C 헤트점은 둘 다 C에 속한 점이니까 더하기 C의 각속도 외적 요 C 스타에서 C 헤트까지 이렇게 되죠. 근데 B에서 관찰해서 C 스타점은 B에도 고정된 점이니까 이 0이 돼 보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Q3 닷 B3 해시라고 앞에서 이미 구했던 거고 C 스타에서 C 해트는 R 여기 이쪽 방향이 B2 해트니까 마이너스 R B2 해시죠. 여기 마이너스 R B2 해시. 그래서 그걸 대입하면은 바로 우리가 그 R Q3 닷 B1 해트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값이요. 이 가로 안에 있는 값이. 자, 마찬가지로 C 해트점의 가속도를 1점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려면 C에 고정된 C 해트점의 속도를 B에 고정된 P점의 속도에다가 B에서 관찰한 C 해트점의 가속도를 갖다 더해주고 그러면 요만큼의 코리올리 가속도 성분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바로 1점 정리 가속도 공식이죠. 왜냐하면 C 해트점은 B에서 보면은 원호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에서 관찰한 P점의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Q4 더블 닷 A1 햇 더하기 Q5 더블 닷 A2 햇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에서 관찰한 C 해트점의 속도는 C 해트점과 C 스타점의 속도가 같은 그 강체 C에 고정된 그 두 점이니까 2점 정리를 이용해서 C 해트점의 가속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점 정리 가속도 공식이죠. B에서 관찰했다 하는 것만 달라지고요. 그런데 B에서 관찰하면 C 스타점은 안 움직이니까 이게 0이 돼버리고요. 이 앞에 각가속도 성분이나 각속도 성분들은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다 구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앞에 문제에서 다 구했던 거고 코리올리 성분에서. 그래서 이것들을 그대로 앞에서 구했던 값들을 다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바로 C 해트점의 가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1점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 해트점의 속도와 가속도를 앞에서는 P점의 속도에서부터 C 스타점의 속도를 구하고 다시 C 스타점의 속도에서 C 해트점 구하는 식으로 2점 정리 2번 적용해서 속도와 가속도를 갖다가 구한 문제가 앞에서 주어졌는데 여기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바로 1점 정리를 이용해서 한 번에 바로 이렇게 구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점 정리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좋은 예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3주차 강의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도 역시 이어서 운동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제들을 다양한 예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